방향이 바뀌었네요. 또 예, 됐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사님이 지난 1일이었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도청 대의실에서 열린 직원조에서 남북 경협에 대비해서 공무원부터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 TF 틈이나 또는 남북 교류위원회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연수원 내에 북한 관련 신설과 북한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좀 추진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요. 이 지사의 말씀이 뭐 끝나기 무섭게 이장수 정무부 이사가 북한으로 가셨죠, 그죠? 네. 남북 교류 협력단에 이제 포함해서 가셨는데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실지 좀 기대가 큽니다. 사실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 경제 중심의 종합뉴스 채널인 저희 충북 메이커스 입장에서는 또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조사 결과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기중앙회가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해서 최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 활동자 10곳 중에 6곳이 남북 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환영을 했는데요. 진출 희망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 평양, 신의주 등 서해 경제 벨트를 이제 선호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협 방식으로는 북한 내 근로자를 활용한 가공무역 등에 대해서 이제 선호한도 73.4%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근로자를 활용한 가공무역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와 말이 잘 통하는 이런 언어 장벽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근면성실한 한민족의 어떤 기질 등 이런 결과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및 임업 등을 좀 꼽았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죠. 직지와 북한의 만월대죠. 네. 만월대 저기 관련해서 교류 협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월대 금속활자본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여러모 지역 차원에서 좀 잘 진행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한 주 한편으로 이시종 지사가 좀 지역에서는 뉴스메이커가 좀 되셨어요. 뭐냐면 어제도 그러신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이제 동분서주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뭐 강호초 저희 뉴스메이커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강호초금 실현을 위한 동분서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였죠? 그죠? 어제 흥덕구 외북동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 강호축 개발,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 추진하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좀 건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오후에는 또 국회로 가셔가지고 이제 2019년 정부 예산 국회층에 또 전통무예진흥법, 지방사태 개정 등을 이제 건의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정협의회를 위해서 이제 국회에 방문한 이 지사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이 차관을 만나서 충북도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제 건의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대통령께도 건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뭐 일례로다가 이 지사는 이제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역시 이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명분으로다가 예타 없이 추진되는 전례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대목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초당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수위원장 이분 박인숙 의원을 이제 찾아뵙고 전통무예단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국립문예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이제 건의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박인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간사도 이제 만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초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을 찾아뵙고서는 시멘트 지역 자원 신설을 위한 지방선거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통과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도 9월에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통과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생산 지역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에 대한 재원으로 이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뭐 간단하게 뭐 지금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 내년이죠. 정부 예산은 이제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를 거쳐가지고 12월 2일 날 이제 본회의 의결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인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충청뉴스라인의 김대규 기자입니다. 아, 예. 준비를 하냐고 조금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 충청뉴스라인도 한 주에 보면 네. 단독 기사로 좀 많이 다루신 게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이제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지 않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지치코리아 행사 중에 일하다가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제 추진했던 그 유등축제 관련해서 이게 연꽃이 플라스틱을 들는데 아마 회수가 잘 안 됐나 보죠. 그래서 뭐 환경오염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준비됐으면 그 소식 좀 먼저 전해주세요. 네.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10월 1일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21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그 불교 계승 불교 전통문화 계승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발전 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매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26회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성공기원을 기원을 하면서 무심천 그 롤러스케이트장이죠. 그 앞에 유등을 한 수천 개 정도를 이제 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띄워놓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회수가 안 됐다는 거죠. 행사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날 이틀날 보니 이렇게 무남 생태공원 4km 지점까지 내려갔고 그 외에 또 2km를 또 넘어서 미호천과 합류하는 그 합류점 작천보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청주시가 시와 도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지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아니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선 뭐 요즘에 카페 등지에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 벌금까지도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진주의 유등축제가 유명합니다. 그 주최 측인 재단 쪽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이용한단 말이죠. 법에 제재를 이렇게 하는 요건 속에서도. 근데 그게 뭐 물에 젖을까봐 초보에 불을 당겨야 되는데 물에 젖을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종이로 해도 요즘에 종이도에 한마디로 기름 종이 같은 경우 기름을 입히면 코팅이 돼 있죠. 물에 젖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종이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통문화 개선발전회의 통화앨범 바로는 또 한 가지 의문을 사거나 의혹이 갈 만한 거는 매년 이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죠. 보조금을 받는데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이유가 매해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 사용 계획서를 청주시에 내가지고 보조금을 다 받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사용하냐? 그 사용 계획서를 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전혀 저희 취재진이 거부를 당했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 연락조차 없고 통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보냈는데 청주시가 거절을 했어요. 예. 야, 이거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공개해도 되는 자료인데 더더군다나 그 공공연하게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기자들은 출입 기자들은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료를 공개해 주는데 도대체 뭘 숨길 게 있다고 공개를 안 하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 초에 불이 꺼질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기름종이로 된 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뭐 물에 던져도 안 젖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왜 종이배 접기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 그 게임 경기 있잖아요. 그 큰 종이배 접기 하는 거. 네. 그런데도 보면은 그런 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 뭐 아직 기름 종이 모르시나요? 시에서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아마 보도하신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무심천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카메라 들고 근데 죄송하지만 바빠서 못 갔어요. 근데 그 제대로 회수는 됐대요. 회수가 그 다음날 제가 해본 바로는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보는데요. 밖에 이제 비 오잖아요. 태풍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대로 무심천 통해서 미우천 금강 수변 이제 합수부를 통해서 미우천으로 네. 다 흘러내려가겠네요. 그러면 그게 금강 물줄기인데 그죠? 그렇죠. 이게 또 해서 해서 아니면- 미호천 물줄기로 해서 금강으로 해서 서해까지 그렇죠. 나가는 이런 통로인데 참 걱정. 네. 수문도 열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 그래? 예. 혹시 비 올까봐요. 아무튼 그, 직직 예. 코리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유등 축제가 오히려 첫 시작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주최하는 하는 인상을 시원하다. 남겼다는 거. 매 26회까지 이루어진 이 행사가 그렇죠. 참 명분이 제대로 섰으면 26회요? 네. 26회면은 사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단계인데 그렇죠. 네, 안정화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면 예. 사실 요번에 우연찮게 제보자에서 우리 충청 뉴스라인에서 짚어주지 않았으면 공간을 계속 그냥 그 물에 떠내려 보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그거 관련해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 해당 업체는 솔직히 행사 추진비는 다 받고 회수는 안 하고 제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뭔가 시에서 또는 주최 측에서 핸디캡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청주 무심천 같은 경우는 뭐 청주의 젖줄입니다. 사실 상징 내천이고요. 네. 뭐, 어제 뭐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SK 하이닉스 M15 공장 준공식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에 비해서 이제 경제를 오랫동안 출입하신 경철수 편집장님께서 한번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 하다못해 동아일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일면에 거의 장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뭐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이제 개천절 전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초였죠. 저희는 이제 충북 매표에서 한번 보도를 했어요. 네. 이게 뭐 제목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목이 그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 참석 인사에 대한 이제 관심사를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실제로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왜냐하면 전에 그 M14 라인이라든지 이천에서 저기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었고 그래서 그 외교안보에 치중하면서 이제 순방길에 올랐던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셔가지고 여독이 풀리지 않은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사를 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 초점을 좀 맞춰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뭐 근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뭔 내용이냐면 이제 사실 SK 청주 M15 공장 준공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셨다는 거고요. 근데 참석하셔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이제 주최하셨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제1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외교안보에 신경 쓰시느라 별로 신경 못 쓰셨어요. 그래서 전에 왜 우리 지역 현안 관련해서 빗댈 건 아니지만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저지와 관련된 지역의 이슈 현안 또 지역 간 갈등 관련해서 네. 대통령께서 가름만을 타주셔야 된다. 네. 후보 후보 시절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우리 김대중 기자 들으셨을 텐데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에 너무 치중하시다 보니까 내치를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냐, 민생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 그랬는데 뭐 마치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때 그랬거든요. 꼭 오실 거라고 우리 사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지 모르는데 요번이 좋은 호기일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교 안보 신경 쓰시다가 민생 경제 쪽에 뭔가 좀 이벤트로다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태원 회장 SK그룹 회장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느냐. 왜냐하면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그 경제사절단, 특별사절단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가지고 3차 그
남북 정상회담, 죄송합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성 뭐 퍼포먼스로다가 추가 대규모 투자객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추가 투자객 뭐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해마다 해가지고 25 뭐 이상 이제 투자하겠다는 당초 얘기했던 그 계획대로 그거는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깜짝 발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무엇보다 이제 왜 저희 충북 메이커스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방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이제 지난 6.12에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렸는데 6.12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외교 안보 분야의 이슈가 이제 사실 시들해졌거든요. 그래서 대신 경제와 이제 민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정 지지율이 한 40%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이슈와 함께 민생 경제 분야까지 서로 챙기면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상대로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열린 것도 그것도 또 그 현장 공장에서 MC 호라인 그 준공식 공장에서 열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장하성 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한 달마다 다 오셨어요. 예. 우리 지역 인사로 이제 이시종 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그 다음에 장선배 충북도의 의장 이런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 뭐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은 좀 보도를 굳이 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 효과예요,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제 그 완공, 어제 이제 준공식을 가진 M15 라인은 2016년 12월에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4월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내년 초나 이제 4, 5월쯤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상당히 좀 앞당겨서 완공을 했어요. 조기 완공이죠. 그래서 뭐 보면 규모로 보면 M15 라인 공장이 이제 아파트 30층 높이라고 해요. 이건 충북도가 발표한 건데 제가 재보질 않아서 자신은 없고요. 근데 넓이는 뭐 업체 측에서 내놓은 거니까 축구장 8개 크기 연면적 59,4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옛 18,000평이고요. 옛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이제 복층으로 구성돼서 클린룸에서는 랜드 플래시를 생산하게 된답니다. 이 랜드 플래시가 뭐냐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블루오션이에요. 다른 데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신기술 분야의 나름 경쟁력을 가진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된 70이라는 3D 랜드 플래시 생산과 함께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5세대 96단 랜드 플래시도 여기 공장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연구원도 앞서서 이제 그 경제 기대 효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도 2023년까지 SK하이닉스가 청주 M15 공장에 일으킬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로 21만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0조 9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 25 8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을 예상했어요. 근데 사실 이 21만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여기에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어떤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를 여기서 이제 개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론과는 약간 배치되는 약간 좀 달라진 변화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좋은 기업을 투자 유치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지역 성장과 동반 성장의 모델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나 이런 데서 각종 내놓은 자료를 보면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 건설 과정에서 160개 협력사가 참여를 했고요. 연인원 24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순차적으로 이 공장에 20조 원, 이거 이제 차후 2023년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장 증설에 6억 원, 그 다음에 20억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업체 사장에 따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M15 라인은 아직 그 공장 설비가 다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고 돼야지만이 내년에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 하고요. 근데 이제 일각의 시각이 달라요. 조금 뭐냐면 아직은 알지만 이제 죄송한데 그래도 기자로서 또 짚어 나갈 건 짚어 나가야죠. 그게 뭐냐면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예요. 대통령까지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나 고용 관련해서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 일공약 중에 하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위해서 위원회까지 개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M15 라인이 최첨단 설비예요. 모두가 전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네. 전자동화로 이루어진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로봇 태권부에 한 명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자동화 시스템에 생산 라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정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잘 돌아오는지 체크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술자죠. 기술자 한두 분만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발표한 대로 이런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21만 8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직, 비정규직 다 뭐 이런 다 포함이죠. 협력사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 이제 저희 충북 메이커스가 사실은 강조하는 게 9988이라고 해서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근로자를 먹여 살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입니다. 사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당시에 주장한 게 뭐냐면 역시나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인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절을 못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정경유착의 뿌리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리짝 시대부터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요구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부까지 원래 청이었었죠. 이제 사양 조정해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문 구절구절에 행간을 살펴보면 역시나 아까 이제 협력사 얘기를 이제 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소기업 하나를 유치하면 규모도 적을 뿐더러 하나를 유치하는데 힘들고 그거를 4, 50개를 죄송하지만 다이다이라고 하듯이 뭐 기업체마다 접근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한다라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SK하이닉스 하나를 유치하면 50개의 협력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부를 설립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역시나 요원해졌고요. 역시나 죄송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가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기자가 지적한 내용과 또는 주변의 우리의 시각들과 좀 비슷한 시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문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역시나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건 야당에서 주장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분배에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성장보다는. 그게 뭐냐면은 말이 성장이지 왜 성장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녁이 있는 삶과 연관이 되는데요. 근무 시간은 단축하고 월급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많이 벌고 적게 일하니까 남는 시간은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제라는 건 돈의 흐름인데 돈이 흐르다 보면 경제가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월급 많이 준다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근무 시간을 하게 되니까 더 일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수당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생들 힘들잖아요. 저희 때는 좀 덜 했는데 그래도 갈수록 더 하다 그러는데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졸업 이후에 취업하자마자 그거 몇 년 동안 갚느냐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학생들 자기 생활비 벌으려고 편의점 알바하고 그랬었는데 편의점에서 요즘에 알바생 잘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는 지인도 편의점을 2개씩이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의 웬만하면 다 가족 경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세니까 그렇죠. 차라리 좀 피곤해도 가족들끼리 서로 피곤해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2교대가 됐든 3교대가 됐든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베노믹스를 본딴 제이노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성장주도 성장론의 뭐 다른 별칭으로다가 근데 사실 아베노믹스는 기업이라든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보조를 맞췄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한번 경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너무나 발목 잡기에 막혀버리니까 그때 고민하신 게 속도전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뭘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얘기가 좀 와전되고 좀 벗어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뭐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분명히 M15 라인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저도 경제 출입 오래 했고 경제부장도 뭐 5년 이상 6년 가까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충북의 대표적인 양대 경제 축하면 그 LG 그룹사 이대 계열사와 SK도 SK그룹 계열사도 뭐 5개 정도가 돼요. 네. 상당히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양대 경제 축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미난 대목은 바로 저기예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제 환영사예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저는 마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림처럼 확 지나가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국가와 지역 사회에 지역사회는 충북을 말하는 큰 빚을 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주 M15 공장 준공에 많은 도움을 준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최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반도체 회사예요. 충북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업체예요. 그래서 배수 저류 시설을 따로 두고 있어요. 청주시가 배려를 해준 거죠. 그리고요, 전기도 가장 많이 써요. 많이 쓴 만큼 많이 생산하고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해주고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뭐 지방세도 많이 냈고요, 그죠? 기록적으로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역의 웬만한 행사, 뭐 오늘이죠. 오늘 뭐 청원 산명 축제도 개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평 인삼골 축제도 개막을 하는데 이런 지역 축제에도 많이 기여를 하세요, 사실. 그래서 뭐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 큰 거 인정할 때 인정하고 다만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 지역사회도 많이 환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솔직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뭐 그냥 과장된 수치 노름이나 이런 발표가 아닌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SK하이닉스 M15 라인 청주 공장 증설 부지요. 원래 중소기업들 부지였어요. 근데 SK 그룹의 M15 라인 추가 증설을 위해서 양보를 요구를 했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겠다 했던 중소기업들이 양보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제가 이제 뭐 요 전에 근무를 하던 뭐 지역 일간지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양보했던 중소기업체들은 그 송변전선로라고 하죠. 그 철탑 그거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입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곤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라면 뭐 솔직히 대통령도 얘기했고 또 최태원 그룹 회장도 얘기하셨거든요. 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또 지역 성장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감동적인 얘기 하셨어요. 이처럼 지역 경제라든지 성장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왜 갑자기 옛날 박근혜 대통령 한 말 생각이 나죠?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양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아니 뭐 예.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3위에 대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이런 목표에 뭐 연 1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위인데 3위 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네. 삼성하고 이제 견줄만한 상황까지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요즘에 뭐 중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치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 SK 하이닉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려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이제 한편으로 진짜 우려스러운 게 중국 시장이 좀 우리 한국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 이렇게 공장 증설에 대한 또 우려도 표현을 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장 뭐 좋은 아주 고부가 가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좀 더 진출하기 위해서 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기대를 하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랜드 플래시 이제 저희 매출이 생산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전진 기조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를 정말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뭐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뭐 추가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성장 고점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반도체 시장 성장 고점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9년째 이어진 무역 그 수지 흑자 기조, 네. 무역 흑자 기조라든지 여기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그 규모나 저기 포테이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지역의 기여하는 거 커요. 근데 이 성장 고점에 이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빠른 추격, 이걸 통해서 걱정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랜드 플래시 분야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가미된 초고도 최첨단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된 제품들을 생산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M15 라인을 이제 이렇게 증설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추가 투자 계획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이고요. 좀 현실화돼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많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데 사실 안팎으로 충북이 좀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송 문제예요. 오송 역세권 계단. 근데 특히 사실 세종시 정치권 더더구나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춘희 세종시장 재선시장이죠. 네. 이춘희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맞물리면서 사실은 오송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송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송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주 오송 KTX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을 하려다가 이게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장들이 개입하고 조작 논란이 일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시민위원회에서 개명시민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됐고, 그래서 저희 충북 메커스에서도 이 문제를 진단하는 데스크 진단을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보니까 뭐 저희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충청 미술라인에서 그 오송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예. 최근 이제 충북 KTX 오송역의 청주 오송역 개명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오송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걸로 들통나면서 이제 개명 작업이 전면 보류됐고 개인 의견에 머물렸던 그 개명 반대 목소리가 오송 주민들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계기, 어떤 단체로서의 의지를 견고히 다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한 카페이죠. 오송 주민 모임이죠. 그런 그 카페가 결성돼서 현재는 지금 오송 반대 이제 개명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주 여건을 가장 요구를 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만수초등학교에 그 일대가 전부 다 10,000명가량이 모여 있는데 그 10,000명가량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만수초등학교는 한 1,000몇 명이 지금 그렇죠.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또 오송 중학교는 4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용시설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네, 학교도 필요한데 이게 정말 보면은 대형 마트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사실은 거기가 교통 입지 여건이 너무 좋고
그 충북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KTX 호남선과 경부선의 이제 환승역, 그 고속철의 X축으로다가 이제 가려는 환승 최초의 환승역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입지 여건이 없는데 최다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공영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발표를 미리 해버리면 땅값이 오를 대로 뛰어가지고 결국 공영 개발도 어려워지고 반발에 부딪히니까 보상비 때문에 반발에 부딪히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간 개발한다고 하다 민간 개발하는 조합장들이 계속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뀌면서 결국 답보 상태에 있다 지금 다시 유기성 지방선거 때 공영 개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표이사가 얘기했지만 사실 오송역 개명 문제와 더불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제가 사실은 그 주말이 되면 사실 가족 단위로 마땅히 좀 바람 쐬러 갈 때가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예. 근데 저희가 오죽하면 세종시도 갔다 오고 오창 호수공도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였어요. 간만에 옛날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 유명해가지고 오송 호수공원을 가봤어요. 야, 근데 야 그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안 돼요. 뭐 모기줄부터 시작해서 가드레일 그 나무로다가 세우는 거 다 뽑혀져 있고 뭐 진짜 애들하고 그 위에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줄이 하도 쳐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날파리가 어찌나 날아다니는지 진짜 그전부터 몸에 달라붙으니까 애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서. 그리고 그 무슨 풀이라고 그러죠? 왜 연제저수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가 연제저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수면 위에 그 물풀 같은 거 뭐 잠드랭가 무슨 물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과영화 부영화 돼가지고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그것 때문에 날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썩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 건물 같은 것도 짓고 막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다. 정말로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오송역 수권 교부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답답해요. 사실 그 감사 청구 그것도 그런데 벌써 뭐 이제 300명 이상의 청원을 받을 때 이제 감사원에 이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벌써 이제 뭐 관련돼서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임박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돼서 이제 이 제보에 아닌 제보격으로 해서 이제 받은 이 오송읍 만수리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김모 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론조사 제일 먼저 제기했다는 최초 제기하신 분이라고요. 그 장본인이신데, 아무튼 뭐 이제 어쨌든 그 서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4일 만에 450명 가량의 기하급수적으로 여론조사 반대 관련해서 이렇게 3,000명 목표로 하는 중에 이제 4일 만에 450명 가량이 벌써 모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개명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 개명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우선 개명을 반대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여건은 첫 단추에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를 정주 여건, 호수 공원 이런 것들이 정주 여건이 확실하게 정확히 돼야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충북 교육청에 확인해본 바로는 이제 만수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1,374명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충북 도내에서는 몇 안 되는 관밀이랑 학교 지역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오송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적학교 498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만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반의 절반 이상 1,000몇 명 가량이 다 외부로 나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주 여건의 활성화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교육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 걸로 보고요. 이제 충북도교육청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만수초로 전학 온 학생이 63명이고 이제 전학 간 학생은 이제 112명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송중학교에 전입한 사람은 8명이고 전출 간 사람은 18명이고 전입 온 학생보다 전출 간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김 기자가 사실은 사회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라면 저도 사회부 기자 생활 오래 했었지만 사실 저는 또 경제부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부 기자의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들끼리 이제 바람을 쐬러 가까우니까요. 네. 사실 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삼아서 한 바퀴 돌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몇 미터 못 가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그 거미줄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길래 제가 앞서서 거미줄이 온몸에 감기든 안 감기든 간에 제가 한번 쭉 그냥 혼자 가본 거예요. 네. 제가 뭐 거미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빠 머리부터 시작해서 거미줄이 다 치니까 애들이 너무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웃으라고 한 것도 없잖아요.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말인데 아이들 이제 좋아하는 뭐 차라도 한 잔 사주려고 보니까 아니 커피숍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고 또 보니까 무슨 미용실 뭐 무슨 뭐 책방부터 시작해서 일부 가게가 있던 건데 다 점포 임대를 내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는 얘기 나오지만 이미 조성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가들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다른 데 전학 가는 거는 못 살겠다 생각해서 전학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에 분양받아가지고 그 분양받아가지고 저 한번 장사해보려고 한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상인들조차도 결국은 손님이 없고 사람이 소비자가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가게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결국 이제 점포를 뺀 거예요. 그래서 점포 임대를 이제 내는 거죠. 아니, 그런 생각도 안 됩니다. 오송읍 주민들은 충북 도민이 아니라 세종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여론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 불균형 발전 얘기 나올 때 예. 남부상구는 대전으로 간다고 그러고 저기 북부의 제천 단양은 이제 강원도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간다고 말했었는데 어디 가지 마셔요. 저 충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반대합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변방이 되지 않은 오송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6.13 지방선거 때 공약 많이 했습니다. 오송 관련해서 이제 미호천 시대 열어야 된다고. 다 그랬죠. 예, 다 그랬는데 이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벌써 이제 그동안 한참 또 개발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오송 3산단인가요? 진행 중인데 아파트 하나 달랑 그냥 아무 평야 지역에 혼자 달랑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오송 생명산단. 네, 생명산단. 예. 참 이거 네. 또 조치원을 통해서 이제 청주 네. 가로수길 넘어오는 그 구간이 좀 개발하는 것 같지만 미진한. 근데 어떻게 이게 뭐 전달해 주실 게 더 있나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사전에 어떤 대본을 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는데요. 다음에 저희 충북 메이커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종합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확실히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계속 경제지표가 안 좋은 내용들만 전해드리게 돼요. 근데 지난 한 주 충북의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북은 무역수지 흑자 기조만 유지될 뿐 각종 경제지표에서는 여전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북이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짤막짤막하게. 네. 우선 충북의 도시가구 소비심리 지수가요 올 들어서 9개월째 하향세예요. 이제 뭐냐면은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잠시 한 0.3%포인트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9개월로 안 보고 7개월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왜 9개월로 보냐면 올해 초 1월에 CCSI라고 하는 이제 그 소비자 심리지수가 109.8이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 발표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제가 왜 도시가구 소비심리지수하고 굳이 구분을 하냐면 원래는 그냥 소비심리지수라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우리 11개 시군 중에 3개 시예요. 충북에 3개 시에 400가구에 대한 9월 중 CCSI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한 거예요. 전월에 비해서 0.4포인트 떨어진 100.3을 기록했거든요. 100.3이라는 거면은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 부정적인 소비심리지수가 높은 거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0.3이 높으니까 100 이상이니까
아직 긍정적인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월에 109.8이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9개월째. 그래서 심지어는 9개월, 왜 9개월이냐면 9개월 동안 9.5포인트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0.3포인트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1월에 109.8에 비하면 역시나 낮은 수치거든요. 107.7인데 그렇게 따지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번 달까지 따지면 9월까지죠. 지난달이면 9월까지 이제 10월 초니까 9월까지 따지면 9개월 동안 무려 9.5포인트나 급락하면서 마지노선, 심정 마지노선 0.3포인트 차이로다가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왜냐면 올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기업 체감 경기예요. 기업 체감 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 청주 상위가 이거는 청주 상공회의소가 이제 지역 경제단체 마태원격이라는 청주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건데 도내 제조사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BSI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업 체감 경기입니다. 근데 전분기에 비해서 무려 22포인트나 하락한 73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73이라는 건 100에서 턱없이 낮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기업 체감 경기가 아직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최근 경제 상황이 중장기적 우하향세의 전망을 보는 사람, 안 좋다고 보는 사람이 77.9%, 거의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늪에 빠지는 거 아니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얘기.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부 보도된 것도 있고 자세한 게 좀 필요하시면 충무웨이크 들어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지표예요. 중소제조사 둘 중 하나는 올 하반기에 투자 의향이 없대요. 기업 체감 경기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이유로는 투자 여력이 없음이 42.0%, 수요 부진, 내수 경기 침체가 25.3%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만 약간 그래도 좀 기대치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체, 미정인 업체가 34.3%래요. 근데 이 업체들에 따라 유동적이긴 한데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많이 발표됐는데 금리라든지 개별 소비자의 인하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경기 부양과 정반대로다가 금리를 뭐 올리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되는 얘기가 되고 또 이제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원인을 좀 물어봤는데 최근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감 여건이 더 악화됐다 이제 이런 의견이 좀 많거든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것은 다만 이제 투자 계약이 미정인 업체가 이제 34.3%였다는 거. 근데 요건 이제 그나마 희망을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은 초반기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 쪽에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투자 의향이 없는 기업 150개사의 경우 투자 여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0.0%. 아까 이제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수요 부진이 25.3%, 뭐 4분기 투자 의향은 전년 동기 대비 49.7% 정도, 전년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46.7%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가 3.6%, 확대가 3.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달에 충북 비제조업 업황 전망 그러니까 업황 전망이 4포인트가 또 하락했어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 충북가 이것도 발표를 하는 건데요. 보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봐요. 이달에 충북 제조업 업황 전망 BS가 70%, 전월과 동일한 보합세예요. 제조업은 보합세 그대로 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야 79예요 여전히. 근데 비제조업 분야는 4포인트 하락한 60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업황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비제조업이. 요것도 한국은행 충북부가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충북 지역 4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다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경제부 기자로서 요거를 한번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경제의 우리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업 체감 경기 때문에 기업 체감 경기로 지역의 기업 둘 중 하나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기업 체감 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기업 체감 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했으면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는 기업 경기도 안 좋지만 왜 투자를 안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도시 가구 떠나서 소비 심리 지수가 9개월째 하향세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생산하지 않은,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수 경기가 침체돼서. 그러면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냥 단순한 기운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신호예요. 사실 적신호. 이 적신호가 켜진 거를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식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한 뭔가 좀 보관을 좀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그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안 좋은 이런 체감 경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럼 방안이 뭐냐? 방안은 이미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제가 조사 결과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 진작이 필요한데요. 그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가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 김대중 기자도 알겠지만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직 시험대에 있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소득주도 성장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거리가 더 좋아졌는데 왜 쓰질 않을까요? 왜 투자는 안 할까요?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고요. 정치 불안이 크고요. 특히 아까 제가 남북 경협 얘기를 서두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남북 경협을 10중 7개 기업은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옛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경협 중단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서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 이걸 가장 우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민간기구를 좀 설립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민민끼리 그야말로 어제였죠. 뭐 B2B 매칭 사업도 있었거든요. 기업 간 거래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딱 하나는 나죠. 우리 저희 경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서민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높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민들은 큰 욕심 없어요. 그죠? 그럼 뭐 진짜 생활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배울 수 있고 하루 3세때 이상 뭐 거의 먹지 않잖아요. 뭐 배우고 싶은 거 학교 다니고 또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크게 뭐 큰 욕심 부리나요? 네. 물론 누구나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수만금 떨어지면 싫어할 사람 없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본주의 시장인데. 근데 하지만 그런 뜬구름 잡기 식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평범한 소시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바람은 현재의 삶이 유지되는 거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게 가정경제가 유지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들이 이 기본 생활이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근데 정부는 아직도 시험대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도 괜찮다? 아니 저 같아도 당장 월급만 주신다면 땡큐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얘기 뭐 사실 가름해야 되는데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유통 출입기자이기도 했는데요. 뭔 대형마트의 직원이 이쪽에 최저임금 시행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단축이 되면서
오히려 시간의 근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벌이가 준다고 서울에서 출퇴근했는데 사표를 던지고 3명, 4명, 5명이 빠져나가니까 이 업무 경력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직원들도 진짜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느냐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위에 높으신 분들은 뭐 아직 실패한 게 아니라 시험대에 있다면 언제까지 시험하실 거예요? 저희 국민들 다 굶어 죽거나 복창 터져 죽으면 그때 뭔가 내놓으실 거예요. 그 뭔가 손을 쓰면 쓸수록 지금 다 어긋나고 있고 잘못되고 있어요. 뭐 9.13 부동산 대책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부동산 정책들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데 뭐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 부동산 시장이 죽거나 너는 과열 열기 같은 걸 잡아보겠다고 시행하신 건데 문제는 실소유자인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도 안 되는데 거기에 적용돼 가지고 벌써부터 저 부동산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경기가 안 좋고 위축됐었는데 예? 지금 부동산 경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아시면 아시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요 몇 개월 사이에 예? 최근 1년도 안 됐어요. 몇 개월 사이에 3,4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3,4천만 원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3,4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냐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이거 저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근데 우리 예. 김대중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집도 영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것들은 푹 떨어지고. 맞아요. 참. 저희 뭐 유가도 마찬가지죠. 요즘 계속 유가 계속 급상승하고 계속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내리면은 올라가는 폭은 금방 팍팍팍 올라가고 이거 참. 근데 그게 원래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피넷이나 이제 국제 유가 시장에 예.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근데 예전에는 이 비축률을 가지고 정부에서 좀 조정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되나 봐요. 요즘 뭐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네요. 이게 뭐 하여튼 단순한 기자 TV의 기자들의 넋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기자 TV를 보고 계신 관계 당국 분들께서는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제발 좀 서민들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최근 충북 메이커스에서 이제 10월 1일이었나요? 그 네. 국군의 날이었고 이번에 개천절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5.18 민주화 유공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사를 또 이렇게 기사화하셔서 알 권리를 이렇게 충족시켜드렸는데 한번 그 말씀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통상적으로 기자로 살면서 기자 선배들도 얘기하죠. 빠레 택시 운전사 홍세아 씨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제 pen 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어떤 기사를 달았을 때 변화되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거든요. 사실 기자들은 그런 건데 5.18 민주화 유공자 복지 서비스 중단 말씀하면서 이제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확인 취재 과정 속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사실 기자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주시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제 벌써 8년 전에 10년 전이요. 10년 전.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국민의 정부 시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을 거기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고문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걸 유공자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 청주시의 그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이런 대상 요건에 포함되지 있지 않더라도 청주시가 예산을 마련해서 한 1만여 명에 되는 대상자에게 1만 원씩 해가지고 호국 공연에 달인 6월에 치약 비누 세트 정도 들어가 있는 아주 소정의 선물과 그 다음에 흔히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를 좀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5.18 민주화 유공자를 배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야 확인해 본 바는 시에서는 확인을 거쳐서 이제 답변을 준 바로는 애시당초 조례에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었고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단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 얘기냐면 단체에서 요청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제로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뭐 소외계층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는 수정을 본 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분들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하고 소정의 선물 그거 생활비누 뭐 비누나 칫솔 세트 못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 유공자로 국가보훈 대상자로다가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를 소외시키고 청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걸 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서울과 광주, 대전 같은 데는 관련 조례에 5.18 민주화 유공자를 보훈 대상자로 아예 규정까지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예. 뭐 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고 5.18 민주화 유공자 책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시에서도 확인했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당 그 과장이나 팀장도 과장이 그렇게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저희 국가보훈처장 직인하에 5.18 민주 유공자 증서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 보훈처로부터 받는 거를 청주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훈처에서 이제 답변을 한 게 있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제 사실 엄격히 넓으면 국가보훈처고 지역 차원에서는 남부 북부 보훈지청이거든요. 네. 충북에. 근데 이제 남부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 이제 문의를 했대요. 이제 이런 5.18 민주화 유공자분들이. 네. 아니 왜 우리 지난해부터 이거 안 보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보훈처에서 하시는 말씀이 청주시가 지난해 말에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시면서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음 복지과 소관인데 복지정책과 복지과 소관인데 관련 예산은 청주시 자원정책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이걸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례 정비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빠져서 모르겠어요. 뭐 알고서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실수했는지 보자면 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정부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인정 안 하냐. 더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고전까지는 지금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이제 집권한 단체장이 있는 단체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 촛불 정부로 다 들어섰다는 또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꽂으면 다 됐다는 그 파란 물결에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께서 계신 청주시가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민주화 유공자분들이 화가 더 났던 거죠. 사실. 아니 태극기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청 앞에 태극기를 빡 들어놓고 나서니까 참. 근데 다행인 거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팽크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 메아리가 있을 때 가장 기자들이 기쁘다고 했잖아요. 청주시는 이 민주화 유공자분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1인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지원을 해오던 거를 정비를 해서 뭐 조례 정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이 걸리겠지만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소정이지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특히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네. 지원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좀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전화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시인하고 오지 않으셔도 된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고맙다는 인사를 어제 저녁하고 오늘 오전에 또 받았습니다. 유공자분들이 좀 저희 충북 메이커스를 칭찬을 해주셔서 나름 대표 기자 편집장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개정의 여지 개선이 된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사실 네.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이거야말로 충북 메이커스가 독립투사가 된 건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충북 메이커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충청 뉴스라는 좋은 기사 많이 쓰시고요. 뭐 지역 언론들 또 방송들이 다 더 큰 역할 그런 역할 하고 계시죠. 네. 아유, 다만 이제 저희가 고무되는 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신생사잖아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메아리가 계속 있다는 거.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메아리가 상당히 있어서 예. 좀 뭐랄까 현장에 뛸 힘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간간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그래도 속된 말로 일할 맛이 난다. 일할 맛이 난다. 이제 이런 기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일할 맛 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청주시 관계당국 여러분한테도 뭐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또 준비된 소식 있으시면 뭐 전해주시기. 네. 추석 바로 직전이죠. 네. 지난번에 이제 그러네요. 예, 매주 금요일날 소음 문제 해야 되는데 네네. 보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서현 초중학교 1,700명의 학생의 짙은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학교 앞 운동장 건너편으로 도로 한켠으로 해서 이제 아이파크나 자이 아파트가 이제 4,500세대 가량이 이제 전체에 다 구성이 되면 4,500세대 가량이 이제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지금 버젓이 바로 앞에 뭐 25층 높이의 거대한 그 빌딩 같은 그런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면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도 안 되고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는 이제 그 공청회를 가봤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벗겨져서 어머니가 짙은 어떤 눈시울을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흡수하시더라고요. 아토피가 네. 있다는 학생이잖아요. 저도 옆에서 한켠으로 듣는데 길하나 사이에도 고층 아파트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음 분진이 심하다고. 뭐 학부모들이 당신들 같으면 부모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 입장으로서 좀 생각 좀 해봐라, 방진벽을 좀 세워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도로를 다시 걷어내야 되고 조경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량 금액이 한 10억 원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미리 해서 본사 측과 함께 이렇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7월부터 시작한 그 1차 회의에서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요. 본사에서도 알지 못하고 현장 관계자들 전국 이제 그 가경 서현지구죠. 서현지구 안에 있는 소장들끼리도 타협이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회의를 했답니다. 전국 소장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기분이 언짢아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이파크 알죠? 현대 아이파크, 그 다음에 자이, GS 건설, 대한민국 내노라는 건설 회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지구 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요. 설계 당시부터 네.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대기업 브랜드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런 대기업들이라면 교통여건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여건을 과연 몰랐겠느냐. 그렇다면 설계 과정서부터 반영을 했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인근의 초등학교나 학교에 한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게 하고 그로 인한 뭐 이런 분진 피해로 통해서 아이들이 아토피를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과연 몰랐겠느냐. 저는 애상초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생산활동은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아파트도 사람이 살으라고 짓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없는 아파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아파트의 주인공, 그 주인들이 될 거고요. 또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 주역들이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토피를 호소하고 공부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떠한 말로도 이제 변명이나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네들이 초반부터 설계라든지 이런 거 반영 못 해가지고 빚어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만약에 변명을 한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뭐 10억이 아니라 뭐 20억이 더 들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들 그 정도는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도 조성해서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도 팡팡 하시고 아파트 단지 하나 들었으니까 75억이라는 돈을 저 시에다가 줘가지고 시에서 고가도로도 세우는 마당에 야 이거 대기업들 이거 너무 좀 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충청 뉴스라인에서도 보도했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요 사안을 봤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도 아주 한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어떤 지역의 전원주택 단지를 한번 조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사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뭐 손해보지 않고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사실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당시부터 학교에 분진 피해가 있을 거는 예상 못하고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 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그리고 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정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의무사항이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열고 또 지역의 민원이 없게끔 모든 일을 처리하게끔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뭐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서 뭐 허가가 나간 지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해도 뭐 10억이니 12억이니 솔직히 말해서 72억으로다가 기부 체납해가지고 고가도로 만드는 그런 회사 더더나 다른 기업이라면 모릅니다. 제가 하다못해 영세한 지역에 중소건설업자들이 하는 공사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힘들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은 돈 한 푼에 정말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돈 안 들면, 자금 안 들면. 근데 어딥니까? GS예요. 그리고 아이파크 현대입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건설회사 그 건설 수주 실적 상위 순위권에서는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에요. 탑 클래스 5위 안에 드시는 분들. 아니 도대체 그분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 대한민국 돈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저기 수장이 돼 있나 아니면 그 옛날에 그것처럼 뭐 바세가 어디 묻혀 있나요? 누가 밭에 묻어가지고 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뭐 이런 상황들을 쭉 지켜본 바로 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공사 3,500세대에 다 짓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한번 뭐 협의한다 해가지고 쭉쭉 그냥 질질 끄는 거죠. 끌다 보면은 준공이 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공사 관계자들은.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전부 다 충북 도교육청이나 청주시가 이렇게 도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 인허가 절차 간호사에서 관할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럴 때 하다못해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 요건을 충족했느냐, 또는 뭐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뭐 민원은 없는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받은지 부서 간 협의상을 통해 또는 기관 간 협의상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설계 과정이나 또는 인허가 절차 과정 속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 하나를 사이로 양옆 고층 아파트들 동시에 건립이 되고 또 그 인근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보다 관할 행정은 청주시가 한번 좀 다시 되짚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건축허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감리기관을 통해서 뭐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역에서 제대로 민원이나 이런 거 매듭짓지 않고 그냥 먹튀하는 이런 건설회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시민은 시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싼 세금 내가면서 월급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위민행정이다 뭐다 하고 뭐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고 그냥 다 필요 없는 얘기더라고요. 뭐 역시나 행정기관도 기관이고 저기 나라 돈 받으시는 분들은 최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준이라고 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또 그런 말씀해 주셔서 위민행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그 공청회 취재 과정에서 보면서 이제 청주시 관계자가 이제 공동주택 팀장 그리고 주무관이 이렇게 왔는데요. 얘기를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관련 없는 부서 팀장이 와가지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중재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참 뭔가 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여기 이제 관련 진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상 왔다는 것 자체도 좀 껄끄럽게 좀 보이고 이곳에 또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설계상 한 가구당 원래 기준이 1.5대 정도 되는데 2.5대로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500대 기준으로 하면 한 9,000대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얘기하는 예. 주차장, 주차 부지 그리고 차량 대수 이런 걸 따졌을 때 9,000대 가량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바로 주 진입로가 서현초 그 봉은뚝이 2차로입니다. 2차로인데 왕복 2차로 구간인데 이제 그 인근에 이제 나들목이 생기죠. 하이패스 나들목까지 생기다 보면은 한참 지금 뭐 출퇴근 시간대에 계속 정체되고 막 밀리는 교통 구간인데 9,000세대가 왔다 갔다 한다면 더 체증이 심할 것이고 불만은 더 쌓일 것인데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받았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아무튼 그 아이들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바로 서현중학교, 서현초등학교 길 건너편 맞은편으로 해서 이제 도서관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음도 엄청 클 것인데 참 교육 환경 개선에 그러네.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없는 청주시 우리 민선 측이 한번더 청주장님이 내걸은 슬로건입니다.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행정당국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제 시간이 좀 꽤 됐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기사를 보지 않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중에 보도했던 것 중에 또 단독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한 번 더 청주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센터를 2022년까지 연 6억씩 해가지고 24억 7,400만 원인가 예산,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계시는데요. 이걸 가지고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내년까지 센터를 설립해서 그 지역에 사실상 연면동에 내려보내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 사업은 뭐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져 갖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금천동의 뭐 수범사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에 없던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컴퓨터 공간도 만들고 네. 같이 운동도 하고 축제도 열고 놀이문화도 부활시키고 했거든요. 전통 놀이문화도 그런 거 봤을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한 시장께서 좋은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언론에서 우려를 하느냐?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이 마을 공동 사업을 해왔던 그 활동가들,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요. 청주시에서 하는 거는 마을 활동가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오는 10일부터 34명을 1차로다가 마을 활동가 교육을 주 42시간인가요?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내려가서
그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마을 공동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마을 공동 사업을 해왔던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마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뭘 하겠다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항의의 목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옛날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물론 수범 사례로다가 높은 평가를 받지만요,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새마을 운동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헐고 기와집 올리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근데 이 한번더 시장이 공약한 센터를 짓고 마을 활동을 양성해서 2022년까지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마을을 모르는 사람이 마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마을의 주인양 행사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 간의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마을에 이제 혼란을 가정시킬 수 있다. 2020년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상황이고, 온라인 청주 1번지를 통해서 물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나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 청주시가 정책을 일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생산적인 기사라고 생각하고 기자는 다뤘거든요. 다행히도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영 주무관은 상당히 열린 자세로 경청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조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영 주무관 말씀으로는 일단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민 마을 활동가 교육에 요번에 1차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현재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일부예요. 한두 명일까 말까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명 중관님께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43개 읍면동에 마을에 대해서 잘하는 마을 활동가들 다 지원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자격 요건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냥 신청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한두 명이 껴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 마을 활동가 또는 마을 공동 사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 하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았던 분들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가장 큰 우려는 마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마을 특성에 맞고 마을에 맞춤식 사업을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나가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왔던 활동가들의 의견이고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올해는 이제 1차 모집을 해서 마을 활동가 양성교육에 들어가시고, 장소는 이제 중앙공원에 거기 시민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잠시 이제 빌려 쓰시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센터를 마련해서 실제로 활동가들을 현장에 내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0년이죠. 2020년이면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나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취지는 좋고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노하우, 접근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당국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제는 거버넌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관과 또 전문가들, 또는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읽어가는 또 정책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할 때에 함께 없는 청주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7번째 기자 TV를 전해드렸습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간단하게 50분 정도만 방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벌써 1시간 25분에 달했는데, 긴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원래 50분씩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충청 뉴스라인과 충북 메이커스가 함께 진행하는 기자TV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린다고 해서 기자TV고요. 늘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기자TV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이기 때문에 방송에는 역시나 좀 투박하더라도 인간미를 좀 봐주시고요.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경 기자님 인사하시죠. 예. 네.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2주 만인데 여러분, 충청권의 현안 문제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실현하는 충청 도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패널도 많이 모시길 원하니 함께 연락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리 김대균 기자의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기자TV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늘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요. 아직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TV는요 열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자들이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고요. 우리 충북 메이커스나 충청 뉴스 라인 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고견을 내주실 분들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함께 방송할 여기가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유튜브와 SNS, 페이스북의 라이브 방송을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첫 시도입니다. 나름 유튜브의 어떤 우리 고정 채널 독자들, 그리고 또 SNS 팔로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